안녕하세요. 저는 학습지 교사 3년, 보험설계사 17년을 하고 3년 전에 은퇴한 정예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K생명보험 회사에 암보험 19,2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다 그 보험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주 전화도 주시고 또 자주 편지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자꾸 친하게 되었어요.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그런 사이에 또 그분이 또 그 다음에는 또 전화를 주셔서 한번 보험회사에 시험을 좀 보라. 그래서 시험을 보면은 보험설계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험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시험만 일단 합격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일단은 보험설계사 시험을 또 봐라 이랬던 건데 저는 이제 그럼 내가 이분한테 이거라도 내가 해드려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시험 공부를 또 열심히 했죠. 차라리 그때 떨어졌으면 쉬었고 보험설계사를 안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또 그 합격을 하니까 다시 또 이번에는 보험설계사 진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보험 계약할 때도 없고 또 말주변이 없어서 보험 설계사 할 수가 없다. 자기가 많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말을 듣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수월하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보험은 조금 주변에 조금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줘야지 처음에 조금 수월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고 가끔 어쩌다가 조금 보험 누가 이제 그래도 나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뭐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작은 계약이라도 들어준 분들 때문에 조금씩 해 나가긴 했지만 그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둘 생각 그때 못하고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왕 한 거 열심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참 보험 설계사가 참 하고 보니까 17년이 진짜 빨리 흘러갔어요. 지금 만약에 17년 하면은 엄청나게 긴 세월이라고 생각할 텐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생각을 해보니까 보험회사는 이 마감이라는 게 있어요. 주마감, 월마감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얼마큼 해야 되고 또 한 달에 얼마큼 해야 되고 이런 그게 마감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마감에 맨날 쫓아서 업적을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달도 후딱 지나가 버리고 또 한 달이 12번 지나가니까 1년이 지나가서 17년이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고객은 대부분은 밖에서 만나고 고객들 만나서 집으로 간다 하더라도 차 한 잔만 마시잖아요. 근데 고객 한 분은 저한테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본인 직접 장을 보고 음식을 해주시고 근데 진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해주셨는데 그게 참 감동적이었었거든요. 좀 너무나 감동스러웠었고 또 고객 한 분은 제가 개척을 해서 한 5년 만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같았으면 벌써 포기를 했겠죠. 5년 동안 그분한테 계속 이분이 하나 안 하나 나도 한번 해보자 끝까지. 물론 그동안에 제가 계약이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겠지만 다른 계약을 하면서 항상 인사를 하고 개척지에 가서 항상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손주 보험을 들겠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하고 더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분이 보험이 나중에 보니까 증권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보험을 많이 드신 분들이 있구나. 이제 뭐 많아봐야 뭐 대여섯 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진짜 보험 많은 분은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거기서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여유가 없는 분들은 그냥 한두 건, 여유가 많은 분들은 여러 건을 가입을 하는데 그 여러 건도 액수가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증권을 줄 때는 이제 저를 이제 신뢰를 했기 때문에 주셨다는 소리거든요. 글쎄요, 저는 제가 내성적이라서 이 보험을 처음에 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도와줄 분이 없으면 쉽게 지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보험을 시작할 때 조금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좀 많으면 한 번쯤은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하고, 근데 보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걸 믿고 또 열심히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들한테만 어떻게 얘기를 해서 보험 가입을 하면은 또 이제 그달 또 실적을 채우고 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나도 열심히 하고 또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할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물론 이제 보험을 하면서 그만두려고 마음 먹는 때는 항상 있어요. 자주자주 이제 그런 시기가 다 도래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항상 그래도 나한테 보험을 가입해주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그래도 이제 끝까지 계속 이 보험 일을 계속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사를 안양에서 살다가 이제 화성으로 가면서 너무 멀리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제 멀어지니까 출퇴근 시간이 이제 멀어졌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 그래도 이제 제가 4년 동안은 계속해서 직장을 다녔죠. 2시간씩 걸려서 다녔는데, 코로나 초창기에는 밀접 접촉자라고 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밥을 먹은 사람도 무조건 자가격리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한 15일 정도 하고 집에 있으니까 되게 편한 거예요. 이런 실적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뭐 계약을 안 해도 되고, 보험회사 가서 날마다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나 편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마침 그러더라고요. 아유, 당신 이참에 그냥 그만두지. 그동안에는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자가격리 하면서 이제 몸도 이렇게 편해지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남편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그 전에 보험을 그만두지 못할 때는 나를 가입해준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그만두지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평생을 다닐 수도 없겠구나. 언젠가는 내가 그만두는 시점이 올 텐데, 그러면 차라리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또 이 보험회사는 이상한 게 처음에 보험을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할 때 인사를 하는데, 그만둘 때는 아무도 인사를 하고 그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참 그 사람 어디 갔어? 그럼 벌써 그만둔 지 언젠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그만두지? 나는 내가 그만두게 되면은 절대로 그냥 그만두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뭐 그만두겠다 소리는 안 했지만, 제가 단체 카톡에다가 저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다. 저는 그만두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열심히 계속해서 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체 카톡을 보내놓고 제 고객들한테도 기간을 제가 두고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인사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방문을 할 수가 없는 분들한테는 전화로, 또 전화도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문자로 해서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그렇게 정리하는 기간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만두면 어떻게 이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아주 친한,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인연이 되신 분들은 17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친척들보다 더 가깝고 또 같이 밥도 많이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엄청 서운해 하셨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인정들 하시고, 뭐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자꾸 왜 그만두냐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니까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또 제가 가장 이제 고객들한테 미안한 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 드린 분이 있었거든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청구를 해 드리고, 이게 또 잘 청구하는 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분들한테 미안해서
어떤 분들은 그만두고 1, 2년 정도까지도 계속 해드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도 제가 계속 끝까지 해드리니까 나중에는 아유 이거 그만두고 1년이 됐는데도 계속 부탁하니까 미안하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저한테 부탁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분한테 이렇게 되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보람된 순간은 아무래도 보험금을 청구해 줄 때죠. 고객들한테 보험을 가입을 시킬 때는 보험 만약의 경우에 고객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이 보험금을 태워줘서 그 보험금으로다가 이 위기를 극복을 할 때, 그럴 때 내가 정말 보험 설계사 일을 하기 정말 잘했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더 크게 가입을 시켜드려서 더 많이 보험금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또 아쉬움도 있었죠. 일단은 기분이 너무 좋았죠. 이제는 내가 이런 실적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 보험 설계사들은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 와서도 이번 주에 어떻게 마감을 할까, 또 이달에 어떻게 마감을 할까, 늘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쉬는 게 아니었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집에 오면 그냥 일단은 집에서 이제 쉬고 다른 걱정 안 해도 되었었는데, 보험 설계사들은 집에 와도 또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날까, 또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권유를 하면 보험 가입할까, 늘 이제 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머리가 쉬지를 않더라고요. 항상 머릿속이 그냥 복잡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되게 편안했고 또 행복했고, 그래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고객들이 내가 그만두면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설계사가 그만둔 계약자들을 이제 다 고아 계약자라고 하거든요. 정말 나처럼 이렇게 신경 써주지 않을 텐데, 나처럼 신경 쓰지 않고 무슨 일 있으면 얼른 가서 나처럼 이렇게 얘기도 안 해주고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나 했는데 의외로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제가 보험설계사를 할 때 제가 취득을 했어요.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나중에 노후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를 취득해 놓으면은 분명히 써먹을 때가 생기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냥 저한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도 안 하고 취득을 해놓고 보험설계사 그만두고 나서 조금 몇 달 쉬고 나니까 조금 나도 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양보호사도 제가 원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요양보호사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나 그 대우가 너무 빈약하고, 또 그렇게 대우도 안 해주고, 또 그 대상자들도 요양보호사한테 너무 이제 힘들게 한다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또 내가 또 저 일을 해서 내가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는 내가 보험설계사 했을 때랑 똑같은 경우가 되겠구나.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좀 더 찾아보고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저처럼 이제 취득하는 분들이 다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즐거운 마음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돼서 그거를 그냥 내가 봉사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맞는 직업이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 직업이라 생각하면은 내가 아무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도 과감하게 내가 그거를 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제 제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놓고 그거를 쓰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어떤 생계나 이런 게 사실 걱정이 되잖아요. 나한테 맞지 않는 거를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안 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걸까? 이런 반문도 하게 되고 또 그런 걱정도 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 열심히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유지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노후에까지, 나이가 50, 60이 돼서도 하기 싫은 일을 여전히 내가 생계 때문에 하는 거는 너무나 서글프지 않을까. 그리고 또 너무나 인생이 억울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좀 힘들더라도 나한테 맞는 일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나중에 하다 안 되면 그때 다시 찾더라도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보는 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왕이면 내가 행복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즐거운 일을 해야지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행복한 일을 해야 되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까지 쓰게 되었고, 또 책을 쓰고 나서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인스타그램도 하고 또 유튜브도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걸 자꾸 새로운 것을 자꾸 이제 제가 추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참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모든 시작이 이제 글쓰기인데 블로그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모든 시작이 이제 글쓰기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저의 영역이 자꾸 이제 확대되고 넓혀지다 보니까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이 글쓰기는 뭐 이렇게 크게 뭐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한번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지. 돈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하다 보면은 나한테 없는 그런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나? 그러면서 또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글쓰기를 하면서 블로그를 하게 되었고 또 인스타그램도 하고 또 유튜브도 이제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제가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하면은 자꾸 새로운 거를 자꾸 내가 나를 개발하게 되고 또 새로운 곳에 자꾸 눈이 뜨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5060 세대들은 이런 인터넷 쪽으로다가 자꾸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걸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미리미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다닐 때 하나라도 배워두시고 또 은퇴를 하신 분들도 나한테 맞는 거 나한테 블로그가 맞은 블로그를 하시고 인스타그램 맞으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걸 먼저 시작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늘려나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글쓰기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는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다른 거 뭐 어떤 부동산이나 뭐 경매나 이런 쪽으로 제가 관심을 가졌으면 전혀 몰랐을 텐데 글쓰기를 하면서 블로그를 하고 인스타를 하면서 또 나중에 책까지 쓰게 되면서 나한테 맞는 걸 이제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글쓰기를 잘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저도 진짜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뭐 글쓰기를 한다고 해도 그냥 일기 정도? 일기도 날마다 쓰지도 않고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쓰고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어떤 일을 찾는 과정에서 제가 글쓰기를 만났고 글쓰기를 통해서 책을 쓰다 보니까 또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책을 쓰게 되면은 뭐 인쇄도 나오고 수입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어떤 소득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글쓰기는 인생의 이막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벽에다가 이렇게 꿈을 어떠한 꿈을 이루고 싶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바라보면서 또 상상을 또 해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그런 상상을 하고 나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제가 작가의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작가는 이제 이미 제가 이루어진 건데
아직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단 작가는 내가 이미 이루어졌고 또 다른 것들도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독서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 또 블로그에 글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친구들이나 뭐 이제 주변에서 아니 도대체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냐 근데 저는 되게 바쁘거든요. 이렇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어떤 뭐 직장을 다니지 않는데도 보험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되게 만족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글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잘 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책 한 권 썼다고 해서 글을 잘 쓰지는 않지만 내가 자꾸 어떤 길을 찾게 되면 그 길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에 글 하나 한번 올려보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또 책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또 내가 모르는 그런 기회가 하나하나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을 내가 찾다 보면은 그 길이 나에게도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원하는 꿈들을 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